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30%만 내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말만 많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드디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마침 오늘요 그 시행령이 확정이 돼가지고요. 오늘 그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은요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이 금융소득의 범주 안에는 이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연간 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나의 다른 소득과 또 합쳐져 가지고요 세금을 최고 45%까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나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분리과세가 되면은 내 종합소득과 합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로 세금만 납부하게 되면은 과세가 바로 종결돼 버립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요 14%에서 3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세율보다 낮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고배당 기업은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고배당 기업이 배당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시켜 주는 것은 혜택이거든요. 자, 이 혜택을 왜 주냐면은 이 고배당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높게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제 배당을 해봐야지 확정이 되는데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 이 고배당 기업으로 해당이 되려면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 되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 되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24년도 대비해가지고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은요 이 고배당 요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왜냐면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되면은 조금 큰 손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배당 기업에 배당을 받고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요 주식을 직접 사서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쉽게도 ETF를 사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이 분리과세가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배당 기업을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되겠죠. 배당도 높게 받고 또 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되는 기업을 직접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이버금융에서 현대자동차의 기업 실적 분석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 기업 실적 분석을 들여다보면요 이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될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배당을 주당 12,000원 했는데 2025년에는 12,054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 중에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요건은 충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배당 성향이었죠. 자, 이 배당 성향이요 40% 이상 되거나 그런데 현대차는 배당 성향이 40%는 안 되고 25% 이상은 됩니다. 전년도에 25.13%였죠. 자, 그러면 올해도 배당 성향이 25% 이상 나오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를 해야지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25년도에 배당 성향이 25% 나온다라고 해도요 지금 주당 배당금 예상액이요 12,054원이잖아요. 배당 성향이 25%면 배당금이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해야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지금 예측되는 배당금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10% 증가가 안 된 거죠. 물론 이거는 예측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배당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맞추고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늘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기업이 고배당 기업에 들어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리과세 세율이 14%고요. 자,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3억에서 50억 이하까지는 25%,
50억을 초과하면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요, 원래 세율이 45%인데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30%만 내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큰 손들이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큰 손들이 많이 움직이면은 그 주가도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고민인 거죠. 내가 한 종목을 픽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고배당에 선정해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몇십 개 되는 종목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다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전략도 괜찮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종목을 직접 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 기업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안으로 ETF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TF에 투자를 해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을 받아도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좋냐? 가격 상승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가 알아서 다 선정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줍니다. 운용사가 알아서 선정해서 테마에 맞춰서 투자해준다. 이 부분이 집합투자증권, 즉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ETF를 찾아봤는데요. 이 운용사들이 정말 발빠르더라고요. 삼성자산운용하고 신한자산운용에서 관련된 주식에 투자해주는 ETF를 이제 출시를 했거나 곧 출시를 하더라고요. 해당 ETF를 매수를 하면 매매 차익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고배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ETF들은 월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을 받는 분들한테도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TF들은 커버드 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단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배당은 배당대로 높게 받고요.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도 다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덱스하고 솔 중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요, 시가총액하고 거래량을 좀 보고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 같으면은 이제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ETF는요, 일반 계좌에서 담으실 수도 있고 ISA라든지 퇴직연금에서 담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이제 건강보험료와 이 금융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주 다루고 있는데, 고배당주를 사서 이 배당을 바로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배당을 받고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추가로 납부되는 세금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데 분리과세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배당주를 직접 사서 받은 배당금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TF를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일반 계좌로 매수를 하시면은 배당금에 대해서 당연히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해당 ETF들을 ISA나 퇴직연금을 활용해가지고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해당 ETF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에 넣을 때는요, 이 배당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유의할 점이 있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인데 퇴직연금에 넣었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미래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유의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해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이 다른 여타 ETF보다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ISA나 퇴직연금으로 운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연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ETF는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올려드렸던 내용이 그러니까 말도 이제 되게 많았던 내용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배당 기업이 해주는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내용인데 자, 이는 실제로 배당세를 인하해주는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배당세를 내리게 되면은 주요 상장사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큰 손일수록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큰 손이 많이 움직이면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받으려면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내가 분석을 해서 직접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고배당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될 리스크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접 기업을 골라서 할 때는 이제 그 고르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분산 투자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요 세금을 안 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를 떼잖아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가격 차익도 볼 수 있고 ISA라든지 퇴직연금을 활용하게 되면은 절세 혜택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